미스류도 싫대요. 그러면 예뻐요, 예뻐요. 머리가 좀 튀어나온 것 같아서 저 너무 떨려서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TV의 엉클류가 아닌 조 박사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저희가 조기 유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제가 초청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10년 동안 유학을 하고 온 이름을 밝혀드릴 순 없고 맞습니다. 지금 미술 교육 전공하셨고요. 그래서 선생님으로도 인턴십 다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여기에서 류쌤으로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럼 류쌤으로. 네. 그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류쌤의 대학원 이런 생활에 대해서 짧게 경험담, 그리고 지금 부푼 가슴을 가지고 나 합격했기 때문에 신나게 놀아야 된다라는 지금 12학년 학생들, 그러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그런 꼰대 같은 그런 충고를 저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스페셜 게스트를 같이 이 자리에 모시게 된 이유는 굉장히 조교학의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언제 시작을 했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갔고요. 거기서는 이제 9학년 2학기로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학년 한 학년을 꾸른 거죠. 꾸른 건데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어요. 왜냐면 너무 늦게 시작하는 케이스라서 어떤 준비를 특별하게 하고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입시 미술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교를 미대를 가려고 했다가 사실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좋은 대학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준비를 많이 못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친척분께서 이제 보스턴에 먼저 성공적인 유학을 하고 계신다고 들어가지고 저도 추천을 받아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일단 미국만 가자. 미국만 가면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면은 좀 되겠지 하는 마음에 그러면 영어는 준비가 어느 정도? 아예 안 됐죠. 그러면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하는 네, 그런 다시 케이스? 시작했죠. 애기처럼.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죠? 맨날 울었죠. 수업 시간에. 제가 듣기로는 관령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가디언 분께서 숙제, 뭐 시험, 그런 거 같이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다행이네요. 그렇죠? 미국 홈스테이 특징은 이렇게 아이들이 그 학교에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죠. 근데 많은 어른들이 있는데 이렇게 관령 홈스테이를 가면 이런 부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움을 받은 거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은 어느 대학으로? 저는 SMFA에 갔습니다. SMFA라는 스크럽 뮤지엄이죠. 스크럽 뮤지엄 파인 아트라고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보스턴 뮤지엄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마 3대 미술관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세운 학교, 미술 학교. 그러면 미술 학교를 들어가면 미술만 하나요? 미술만 하지 않죠. 드로잉, 페인팅 이런 건 다 기본이고. 특별히 교양 수업을 되게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듣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네, 공포의 교양 인문학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도 20년간 유학 생활을 본인도 했지만 또 많은 유학생들 도우면서 가장 정말 애를 낳는 고통이라고, 정말 그만큼 힘들다고, 처절하다고라고 많은 학생들이 정말 상담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보통 미술학교는 주변에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들과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듣잖아요. 어떤 학교 같이 듣게 됐나요? 저는 터프츠랑 자매 학교처럼 돼 있어가지고 네네. 터프츠에서 교양 수업을 듣고 그리고 SMFA에서 이제 미술 수업을 수업을 듣고 들었었어요. 터프에는 파티도 없고 하버드는 쉬기도 하지만 거기는 쉼이 없다라고 그런 무시무시한 학교인데 살아남으셨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양 인문학이라 하면 기본 그 랭귀지가 들어가는데 라이팅 세미너 같은 경우 어땠나요? 그 수업이? 저는 처음엔 되게 별거 아니게 쉽게 생각했었는데 실러버스를 보니까 너무 이제 해야 될 양과 읽어야 될 양이 너무너무 많았었고 읽고 들쳐가면은 또 다른 내용이고 학생들과의 피어 리뷰, 디스커션, 페이퍼, 시험 이런 것까지 너무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내기에는 너무 벅찼죠. 참고로 미국 대학에서 보통 인문학 그 과목을 일주일에 수업이 3시간이잖아요. 그렇죠? 8시간 정도에 준비할 수 있는 양을 준비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항상 계산해 보거든요. 4과목이면 3, 4, 12, 12시간이 수업 시간이고 32시간이 그 프리퍼레이션 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거를 다 했을 때 보통 40시간이 넘는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게 현지인에 대한 그런 얘기다. 그럼 우리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못 따라가죠. 그렇죠. 무슨 중고등학교 나와서 저는 그쵸? 3년 반 준비해서 따라간다는 거는 그렇죠. 사실 류쌤이 3년 반 준비 따라갔다는 그 대학을 갔다는 자체도 하는 문이 열렸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리고 아까 피어 리뷰 말씀하셨는데 왜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원도 그래요. 글을 서로 쓰면 나눠보게 하잖아요. 어떤 친구로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이 다 학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특히 우리나라도 표절에 대한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떤 페이퍼를 쓸 때 많은 학술 저널을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플레이저리즘이랑 굉장한 학교 잘리죠. 한국까지 바로 가야 되는. 범죄죠. 네, 그렇죠. 네, 뭐 훔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남의 지적인 재산을 훔쳤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미국 사람들도 많이 걸리는 게 플레이저리즘이고 또 한국 사람들은 더군다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 플레이저리즘에 대한 교육을 받죠. 대학을 갔을 때 1학년 때 수업을 듣나요? 네. 이 세미나를 들어도 아이들이 한두 번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인용할 때 정확하게 그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 소스를 정확하게 사이테이션을 통해서 거기다 기재를 하면 문제가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만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은 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 친구들은 항상 이게 페이퍼를 쓰고 혹시나 플레이저리즘이 걸릴까봐 구글에다가 이제 플레이저리즘 책 그 해서 먼저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러프한 아이디어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네. 그리고 대부분 12학년 학생들이 원서를 넣고 발표가 3월에 나옵니다. 그렇죠? 놀죠. 네. 1월부터 8월까지 놀더라고요. 그 시간을 알차게 준비한다면 선배로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 시간을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는 성실했기 때문에 성적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면은 뭐 되겠지 하고 대학을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틀리죠. 네, 아예 너무 어려워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배들은 다 그 교수들의 그런 셀러브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 셀러브스를 조금 미리 받아서 셀러브스에 교재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숙제가 나올 건지 어떻게 채점하는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이 수업 안 할 건데요. 거의 비슷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난 다 해냈겠다. 그게 통하지 않는 게 대학이에요. 미국 대학. 그리고 대학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리플렉션 페이퍼예요. 리플렉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그 교재에 챕터 하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 양을 한두 장에 줄이라는 거야. 근데 리플렉션이잖아. 너에게 부딪힌 부분을 뽑아서 줄이라는 거기 때문에 생각 없는 우리 같은 순수한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과제잖아. 또 질문까지 해야 되고 질문도 해야 돼. 보통 2-3개 정도 던지죠. 또 전공 2개 또 들어야 되고 또 많이 듣는 분은 또 하나 또 듣잖아요. 그럼 시간 계산해 보세요. 잠잘 시간 없습니다. 그렇죠? 잠잘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해서 14주가 확 지나가는 거잖아요. 대학 GPA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고등학교 GPA는 버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 가는 순간 끝나지만 대학 GPA는 대학원 가실 때, 직장 생활하실 때 아니면 또 자녀가 물어봐요. 대학 때 성적이 어땠어? 물어보면 그거 다시 답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내용인 것 같지만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시작입니다.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대학 수업을 위해서 정말 읽고 분석하고 쓰고 토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기를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마치기 전에 순수 미술도 있고요, 미술 교육도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좀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팁?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 외국 친구들보다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게 테크닉이 너무 좋아요. 그림을 훨씬 더 잘 그리는데 항상 교수한테 제가 걸렸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창의성이 부족하다. 좀 이렇게 도전을 해봐라. 항상 이뻐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항상 완벽해야 되고. 완벽하고 멋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 틀을 깨길 원하시더라고요. 동그라미를 1000개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스킬이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이제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부분은 항상 창의성, 자신의 색깔, 자신의 아이디어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게 연구가 필요한 네, 부분이네요. 맞아요. 오늘 정말 바쁘신 시간에 류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저희가 또 불러도 그럼요. 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한 번 더 초청하는 걸로 하고요. 이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필수입니다. 필수. 맞아요. 필수라 그래 원래. 필수입니다. 것 같은데. 너무 늙은이 아니에요? 아, 늙은이야? 아, 늙은이래요. 그거 늙은이래.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See you next time.